최근 트렌드입니다. 최근 트렌드. 제가 계속 뭘 얘기하고 있죠? 전력 계통에서는 전력전자라는 기술이 계속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시가 제가 대표적으로 4개 얘기했죠. 자, 신재생 에너지. 이게 다 에너지를 전력 변환을 해서 계통으로 넘기기 때문에 전력전자 기술이 들어가고, 두 번째 EV, 세 번째 DC 그리드. 뭐 순서가 바뀌었나? 자, AI 데이터 센터. 네 번째 DC 그리드. 이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일단 4개만 했는데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전력전자라는 게 계통에 적용되게 많은데 요건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제 기사를 갖고 온 겁니다. 굉장히 나름 심각한 이슈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부터입니다. 자, 한번 잘 보도록 할까요? 자,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자, 작년에 나왔어요. 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 3월 13일. 아주 따끈따끈하죠? 얼마 안 됐어요. 자, 가서 이걸 내용을 쭉 뒤져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국 골자는 신재생 에너지 좀 늘리겠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탄소 배출권 얘기도 있고. 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자, 2025년 현재까지 제가 방금 봤던 거는 20% 내외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죠? 앞에서 봤죠? 근데 2030년까지 일단 20% 안정적으로 20% 확보하자. 그리고 40년 때는 이만큼 더 확보하자. 그 뜻은 원자력이나 아니면 석탄을 줄이겠지만 원자력을 줄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석탄을 줄이겠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글로벌 파워 제너레이션. 아, 계속 증가한다. 뭐 때문에? 계속 똑같은 얘기 또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 EV,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는. 그러니까 전력전자, 전력계통들은 이 시대의 흐름에 맞물리다 보니까 계속 할 일들이 생겨나고 더욱더 기술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력 엔지니어들이 좀 대접을 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력망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전력망의 수요는 그 수명 연한이 있잖아요. 보통 30년인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연한이 다 돼서 주식 차트 보셨겠지만 뭐 효성이나 뭐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그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가 이미 10년치 물량에 대한 주문 생산량이 이미 다 예약이 차 있어요. 그만큼 전력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신재생 에너지인데 자 여기 봅시다. 자 국가 재생에너지의 출력 제한, 에너지 손실 적자.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관심 많다면은 요 기사는 한 번쯤은 접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작년 기사입니다. 자, 출력 제어한대요. 자, 15년엔 3회 했는데, 재작년에 181회, 이 5,100억 원의 손실, 그리고, 작년까지 해서 또 그 경향성을 분석하면 34년까지 326회의 손실이, 그러니까 출력 제어가 일어날 것이고, 약 1조 원 수준의 손실이 예상된다. 무슨 말이지?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자, 재생에너지 출력을 제한한대요. 그 전력 계통의 주체는 전력 계통 운영자 그러니까 TSO라고 합니다. TSO라는 단어는 전력 계통에서 굉장히 일반적인 거니까 좀 외웁시다. 트랜스미션 시스템 오퍼레이터인가 대충 이렇습니다. 근데 이 계통 운영자 이 TSO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전력 그리고 전력거래소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캡코죠. 캡코고 전력코는 KPX라는 영어 약자를 씁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근본적인 존재의 목적은 전력망 안정성이죠. 전력망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죠. 명령이라 표시했지만 사실상 명령이 아니라 강제 집행이 가깝죠. 강제 집행. 자, 법적 권한을 이용해서 출력 제어. 자, 그럼 출력 제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구나. 무슨 말이야, 도대체? 출력 제어 무슨 말일까? 출력 제어한 대상은 태양광, 주로 태양광이니까 발전 사업자들. 누구죠?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법인이 될 수 있겠죠, 법인. 이 사람들은 TSO의 지시에 따라 발전 출력을 줄이거나 정지해야 함. 자, 여기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자,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그 전기를 생산한 거를 개통에 팔아서 전기 요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 대비해서 비쌉니다. 왜? 투입된 그런 설치 비용을 고려했을 때 비싸게 팔 수밖에 없겠죠. 물론 보조금을 주긴 합니다만. 자, 그런 대상이 있는데 주체가 TSO를 했어요. 한전 그리고 KPX. 자, 얘네들이 개통을 모니터링합니다. 개통을 모니터링해요. 무슨 모니터링? 수요와 공급이 잘 맞는지. 자, 그런데 이 피해가 어디서 나오냐면 제주도에서 유독 나옵니다. 제주도. 왜 그럴까요? 자, 제주도 안에서도 한전 있고 그걸 모니터링하는 뭔가 주체가 있겠죠. 모니터링 했더니 수요와 공급이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제주도에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높거든. 높거든. 자,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플럭추에이션, 전력의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크죠. 수요는 요 정도 정해졌어요. 예를 들면 수요가 100이야. 여기다 쓸까요? 예를 들면 수요가 특히 낮 시간인데 수요가 한 100이야. 근데 공급이 120인 거야. 공급이 120인 거야. 그러면 한전 입장에서 어때요? 공급을 빼야지. 공급을 안 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AC 개통망에 전력과 그러니까 전압이죠. 전압과 주파수가 올라가요.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당연히 안 좋겠지. 공급이 넘쳐나니까. 뭔가를 빼야 돼. 공급된 걸 빼야 돼. 근데 제일 빼기 쉬운 거는 신재생 에너지야. 왜? 그냥 끊어버리면 되거든. 왜냐면 원전하고 석탄 발전은 그 터빈을 돌리는 데 있어서 관성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초기 기동하고 끄는 데만 해도 수일이 걸려요. 수일. 수일이 걸립니다. 근데 태양광이야 그건 그냥 끊어버리면 되거든. 그냥 바로 끊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게 끊는 게 국가가 끊어. TSO가 수요 공급 봤더니 너무 위험한 거야. 그래서 강제적으로 집행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인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그 어떤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내가 열심히 태양광을 생산해서 개통을 보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끊어버리니까 돈이 안 남잖아.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10억의 투자 비용이 들었고 이게 뭐 한 10년 만에 ROI가 리턴이 된다 쳐요. 근데 여기서 빵꾸가 나면 본인이 손해잖아. 근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근데 그 누적된 거가 보니까 횟수로 치면은 요 정도가 되고 그걸 시간대별로 전기 그 요금에 추산해 보니까 저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더라고요. 저게 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자들의 손실로 된 거예요. 개인의 저런 출력을 강제 집행해서 빼버린 겁니다. 신재생이 점점 증가하는데 34년까지 326회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신문 기사 제주 태양광 출력 제어 갈등 결국 법정변. 네가 뭔데 왜 끊어? 이런 거죠. 니네들이 장려를 했는데 국가에 장려했는데 니네들이 왜 끊냐? 약간 이런 거죠. 웃기지 않냐?
사업자 12명이 집단 행정 소송을 제기했나 봅니다. 예측 불가능한 운영에 손실 커져. 출력 제어 안 따른 태양광 사업체 첫 과징금.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뭐 스페인 대정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초래한 스페인 대정전 참사 남이란. 자, 이건 조금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해서 재생에너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쳐요. 근데 대정전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자,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건 수요와 공급 중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큰 경우를 얘기했어요. 이럴 때는 그 출력 제한 하는데, 이건 반대예요, 반대. 반대입니다. 대정전이라는 거는 반대예요. 전원을 내가 뭐 30%, 그리고 신재생 60%,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했다 쳐요. 자, 신재생이 너희는 우리 국가에서 60%만큼 전력만 공급하기로 약속했지? 그렇게 설비 설치했어? 열심히 해. 자, 그런데 웃긴 게 비가 오나 눈이 오니까 요만큼 얘 감당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공급 수요에서 수요가 큰 거지. 공급을 더 해줘야 되는데 날씨나 그런 것 때문에 얘네들이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얘네들이 역할은 60%인데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뭐다? 계통의 주파수와 전압이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압과 주파수가 낮아지면은 발전기 또는 부하들이 문제가 생겨요. 탈출은 지능순. 탈출은 지능순. 왜? 전압과 주파수 낮아지면은 발전원이 망가지기 때문에 탈출해야 돼. 여기서 개통해서. 이 연쇄 탈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쇄 탈출. 그러다 보면 나 탈출했어. 아유 살았다. 내 발전소 살았다. 탈출해.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된다? 아무도 공급을 못 하는 거야. 스페인 대정전 참사가. 정전, 블랙아웃 이런 식으로 발생합니다. 스페인 대정전, 태양광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남일이 아니다. 라는 거. 결국 공급과 수요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게 언매칭, 미스매칭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둘 중 하나라도 뭔가 크면 문제가 생긴다. 라는 베이스 지식을 안고 갑시다. 자, 배경 및 문제. 지속 운전 성능 미구비 태양광. 요거는 폴트 라이드 스루 UGH 폴트 라이드 스루 약자입니다. 자, 지속 운전 성능이 미흡한 태양광이 밀집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선 제가 뭔 얘기했냐면 수요와 공급의 언매칭에 따른 현상을 제가 얘기했죠. 자,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고 상황. 근데 사고 상황이 뭐냐면 지락, 단락.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삼상, 전압, 언밸런싱. 언밸런싱은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크기와 그 위상도 좀 다를 수가 있겠고. 볼까요? 자, 전력망 고장 시 태양광 연쇄 탈락 광전 정전 야기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전력망이 고장 났다는 거는 저는 삼상 전압이 언밸런싱 됐다는 의미입니다. 저 태양광 인버터,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지를 개통으로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력망이 고장났다. 삼상이 전압이 언밸런시 됐다 한다면은 태양광 인버터들은 언밸런시 된 거를 감지하고 다 탈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력망이 저렇게 이런 사고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나 탈출할래. 탈출은 지능선. 탈락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태양광이 굉장히 서포트가 많이 하고 있는 계통에서 태양광이 계속 탈락하게 되면은 결국엔 수요와 공급 매칭이 안 되겠지. 그럼 결국에는 광역 정전을 야기한다. 자, 그래서 뭘 지금 얘기하냐면 그리드 포밍 기반 능동형 조상 설비를 얘기를 합니다. 사고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효,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기술이 되는 겁니다. 제어 기술이 발달된
더 하이 테크놀로지의 저 그리드 포밍 기반 능동형 조상 설비를 하면은 사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똑똑하게 안정적으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연쇄 탈락이 안 나겠지. 그죠? 강인하게 개통 상황과 상관없이 강인하게 구동하기 때문에 연쇄 탈락이 안 일어날 겁니다. 요런 이슈 사항이 있죠. 자, 그래서 좀 종합해 보면 자, TSO는 안정적 어려움, 즉 대규모 정전 위험 피함 이 이슈일 거고, 그다음에 발전 사업자 출력 제어에 따른 손실. 그러면 당연히 재생에너지 투자 위축. 누가 하려고 하겠어. 지들 먼저 끊는데 누가 하겠어. 그죠? 물론 이거는 수요와 공급에서 요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위에 거, 앞에서 얘기했던 거. fault rise through는 fault rise through. 어찌 보면 필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발전소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가 된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마저 분리가 되면은 소는 누가 키워?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폴트 라이스루라는 기능을 추가해서 너만은 탈락하지 말고 계속 운영해 라는 능력을 개통에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기공학, 전기에너지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전력에서 이런 이슈상을 잘 인지하고 이해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